자, 정부의 조선 해운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2조 플러스 알파, 즉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현물을 1조, 대출을 12조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3사는 16조로 이렇게 자구책으로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에 10조를 대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2조를 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조 원을 보태서 한국은행 10조에다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정자 자금을 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마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내놓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12조를 대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조선 3사는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을 통해서 15조 9천억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경영 정상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하는데, 아니 인력을 감축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는 게 그것이 돈을 갖다가 마련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걸 갖다가 몇 명을 자른다고 돈을 얼마를 갖다가 자구책으로 마련했다라고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계산 방법이 저는 궁금합니다. 자, 설비를 20% 이상 감축하고 2020년까지 최대 8만 명의 인력을 줄이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를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만들어서 2년 시한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차관급 회의로 주관해 왔죠. 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조 8,500억 규모의 자구안과 합쳐 총 5조 3천억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되었고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2조를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조선 3사만 8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통해 3조 5천억 규모의 자구안, 오일뱅크 상장 등이 포함된 3조 6천억의 추가 자구 계획을 추진하고, 삼성중공업은 설비 감축과 자산 매각으로 1조 5천억을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도 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삼성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책임지도록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극히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진짜 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대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순환 검찰총장의 이 부패 특별수사단이 출범 5개월 만에 그 첫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관련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옛 중수부처럼 중수부가 없어졌잖아요. 대검 중수부가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단이 대신에 1월달에 발족은 했는데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이제서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본사, 거제 옥포조선소, 산업은행, 안진회계법인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 150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공기업인데 비리 단서가 다수 발견됐다. 이렇게 수사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남상태 전 사장, 고재호 전 사장 등 경영진이 2조 원이 넘는 분식 회계를 통해 회사의 부실을 감춰왔고,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가담한 단서를 잡았다. 그래서 남고 두 전 사장을 출국 정지했고 앞으로 비리가 많이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이 해양 플랜트 수주와 부실 회사를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2조 7천억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와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웃기는 일이 터졌습니다. 대우조선이 이래 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니까 그 모회사 격인 산업은행 총재를 했던, 산업은행 행장이죠. 산업은행 행장을 했던 홍기택 씨, 산업은행 임기 다 채우고요. 지금 AIIB의 부총재로 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는 분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지원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고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8일 어제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난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해양에 4조 2천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즉 돈 4조 2천억을 빌려준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둘러리 역할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 3분의 2가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내려보낸 거지 내가 내려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은 개인적 주장이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청문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발언한 사람은 없었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실한 거 아니냐,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공직이 뭔지 말하는 꼴을 보니까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이 산업은행장이 되다 보니까 능력도 소신도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람을 박근혜 정부가 보냈냐. 청문회감이다. 이미 드러난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상호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상호는 대우조선 해양 헬세 투입 과정에서 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홍기택 자폭 발언에 대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 원내대표는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를 봤다.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이른바 서별간 회의라는 이름의 회의를 통해 3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우조선 해양 지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 최경환은 경제부총리, 안종범은 경제수석, 임종용은 금융위원장, 이 세 사람이 서별간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어제 제가 청와대 서별간 회의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조선일보 보도를 소개해줬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다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홍기택이 폭로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은 청와대 등의 실세 개입 사건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수많은 실직과 엄청난 재원을 들이부어야 하는 이 조선산업 부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은밀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자, 국민들의 엄청난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몇 년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은폐되고 연장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자, 이거 다 좋고요. 청문회 하든지 밝혀내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래 됐는지도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 밝히자는 겁니다. 100% 동의.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같이 수십조가 없어진 일에 대해서도 야당이 집권할 때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도 좀 밝히고 내 진짜 문제점들도 똑같은 기준에서 주장을 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자, 경향신문은 홍 전 은행장이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 기재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시장 놀리고 산업은행 행장인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그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이 분식회계와 막대한 손실은 김순환 검찰총장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공기업 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경영진 비리, 정관계 비호 세력,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했는데요. 수사 의지를 정말 환영하고요. 정말 이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번은 유병헌 사태 때처럼 그런 일 없이 제대로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남상태 전 사장의 경우에는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개인 비리도 많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0년 오만에 선상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3년 만에 300억 손실을 내고 중단했을 때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중공업을 2010년에 인수할 때도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요, 공기업에 공적기업에 사장하는 친구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아가 살 필요가 없는 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을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무자고도 필요 없는, 저거하고 관계도 없는 회사를요, 또 원래 가치보다 쓰레기 가격인데 금값을 주고 사들이지를 않나. 그랬다가 사서는 끝없이 돈만 투입하다가 없애버리지를 않나. 또 지가 좀 떼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벌여갖고 중간에서 돈을 빼먹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왕에 눈먼 데니까 나도 있을 때 수백억, 수천억 챙겨 먹고 가자.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자,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불법과 부실을 숨길 수 있게 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요, 안 터지다가 이제 새 사장이 취임하면서 다 까발려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부채가 700%에서 2800%가 넘겨 터져 나와갖고 3500%의 부채가 돼버렸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새 사장이 이러다가 내가 덮어쓰겠다, 까발려야 되겠다고 안 했으면 이 문제도 또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유착관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좋은, 아무 때나 빼먹어도 되는, 돈 수백억이 없어서도 표시도 안 나는 이런 회사의 사장을 연입하려고 로비를 하게 된 사정. 자, 이렇게 의혹을 많이 저지르고 비리에 결부된 인사가 어떻게 사장을 연임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재계의 인사들한테 어떤 돈들이 건네졌는지도 진짜 제대로 수사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산업은행이요, 이런 짓거리를 벌려놓고 수출입은행 미안하니까 그런가 내년도 경상비도 삭감하고 임직원 임금도 삭감 및 동결하고 정원도 5년간에 5에서 10% 감축하겠다. 부행장도 한두 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니라 이 회사들은 저들이 잘못해서, 안 그러면 부정을 알고도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묵인했고, 또 거기에 가담을 해서 뜯어먹은데 적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 오늘 문 닫을 지경이 되니까 정부 돈 12조가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들요, 대우조선에 8만 명, 세계 조선사에 8만 명을 줄인다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직원들요, 적어도 한 4, 5천 명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요? 문 닫아버리죠. 자, 면세기 이름을 뱅크, 은행이를 달고 있으면서 국책은행이기는 하지만은 백 넣으면 돈 빌려주고, 돈 받으면 돈 빌려주고, 그 밑에 사람들 많이 내리보내면 돈 빌려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게 자판기지 ATM이지 은행입니까? 문 닫아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 다. 자,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해서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대출해 주는 걸로 결정해 냅니까? 제가 양적 완화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그거다고 또 말할지 모르겠죠. 꼼수 부리지 말고요, 정직하게 삽시다. 자, 이번에 대우조선 등에서 뜯어먹은 권력 핵심 정부 관계 인사 관료들이 누구인지, 정치인이 누구인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기택 씨 진짜 해먹을 거 다 해먹고요, 마지막에는 치사하게 가네요. 이 사람도 조사 좀 하길 바랍니다. 북경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주도하는 거기에 또 산업은행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요, 로비 싹 해가지고 부총재 간다고 소문 다 나 있었습니다. 그래가 거기 또 갔습니다. 왜? 한국도 중국말 잘 들으면서 거기 투자도 하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한국에 한 자리 줘야지요. 부총재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와 비싼 월급과 비싼 사택을 공급받으면서 또 몇 년간 AIIB에서 중국 잘 빨아주겠죠.
한국 정부가 중국에요 공문 보내서 이런 사람은 귀국시켜야 된다고.